그 쓰고 있다 하잖아. 자, 명제와 조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명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집합이랑 똑같아. 논리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말적으로 말장난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말장난들이 많이 나와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장난이 많을 거다. 그러니 천천히 읽고 기본적인 용어는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명제라는 것이 있는데, 명제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또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가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아니면 식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명제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지. 뭐 5는 10의 약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 쳐봐.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맞다고 하는 걸 우리가 참이라고 하고 틀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5라고 하는 저 숫자는 10의 약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인 거지. 그지? 근데 그 명제가 그럼 얘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맞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얘기해요. 참인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냐면 너희들 그 50페이지 한번 볼까? 50페이지에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돼 있는 게 지금 3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지금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부등호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 있어? 틀리게 가 있어? 틀리게 가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것도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거짓인 명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명제라는 게 뭐라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같은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거와 자, 이렇게 명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을게. 조건은 예를 들자면 같은 노란색인데 왜 색깔이 다르냐? 자, 예를 들자면 x는 2의 약수이다.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문장이 주어졌다 치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에 따라서 2의 약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x의 값에 따라서 2의 약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x가 1이라고 한다면 1은 2의 약수가 될 수 있지. x가 2라고 한다면 2도 2의 약수가 될 수 있지.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생각해봐. x가 만약에 3이 됐어. 그럼 3은 2의 약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자, 이것처럼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거야.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과 거짓의 판별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가 참이야, 명확하게 얘가 거짓이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50페이지에 2번에 이렇게 써있죠. 부정이라는 단어가 써있지. 자, 부정이라는 것은 갖다가 말 그대로야. 부정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명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붙이냐면 기호를 P라고 써요. 또는 Q라고 써요.
PQR 이러한 문자를 이용해서 명제를 갖다가 표현을 할 거고, 그럼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지금 x가 들어갔으니까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p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건도 좀 이제 px까지 쓰는 게 귀찮아서 얘도 그냥 소문자 p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 그냥 이건 그냥 표현인 거니까 익히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부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p가 아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위에다 써놓은 이 조건 명제를 하나 볼게. 5는 10의 약수이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래. 그럼 5는 10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5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부정에 대한 기호의 표현은 물결을 이용해서 물결 P 이렇게 쓰는 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 물결이 의미하는 게 not이야. 그래서 이거 읽을 때 not P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not P, not P, not P. 부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P가 아니다라는 의미.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잘 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가 아닌 나머지라 그랬지. 우리가 여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아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명제 같은 경우에도 P가 아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P가 아니다, not P.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냐면 여집합의 느낌과 같은 느낌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냥 용어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여집합에서 가졌던 성질이 뭐였냐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나 P야. P가 아니래. 근데 다시 너가 아니래. 그럼 결국에 다시 뭐가 되는 거야? P가 된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 부정에 대해서는 물결을 붙여놓고 not P라고 읽는다. 자, 그럼 두 번째, not P에 대해서 다시 부정의 부정을 해주면, 부정의 부정은 뭐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 않냐? 오늘도 아침에 엄마들이랑 싸우고 갔니? 오늘도 여전히 표정들이 안 좋네.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럼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써주자면,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전체 제곱이 0이래. 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했대. 얘한테 대해서 부정을 한다고 치면 등호에 대한 부정은 같지 않다겠지. 그럼 너에 대해서 부정을 하세요를 한번 써보면 얘는 x-y 전체 제곱에 더하기 y-z의 제곱, z-x의 전체 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좀 귀찮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x는 y가 아니다, 또는 y는 z가 아니다, 또는 z는 x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한 가지를 부정을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가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러면 x, y, z 중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너네들 지금 조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조건이 뭐였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게 조건이었지.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참이 되게 해주는, 얘가 지금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 뭐가 있냐면
x가 1이라는 거랑 x가 2가 된다는 거는 참이 되게 해주는 x값들이지. 이러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하는 거야.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것들을 원소로 해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조건이 X는 2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내가 너를 참이 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을 기호를 쓸 때는 집합에 대한 기호는 대문자 쓴다 그랬었지. 자, P라는 것 자체의 원소가 1이랑 2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이제 어쨌든간 얘가 말장난이잖아. 말장난이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 이 조건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제가 아니잖아.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명제는 명확하게 내가 판단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조건은 명제가 아닌데 여기서 내가 좀 장난질을 해서 이 조건을 명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단어가 있어. 어떠한 단어들을 붙였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야. 요 앞에 이 지금 조건이라고 써놓은 너라는 조건 앞에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 자, 지금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 모든 x는 2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하면 x가 뭐든지 다 2의 약수가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니? 자,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x가 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2의 약수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도. 이렇게 붙여볼게. 어떤 x는 2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떤 x는 2의 약수래. 어떤 x는 있잖아. 1이랑 2라는 어떤 값은 2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된다고 보는 거야? 참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럼 느낌 자체를 봐봐. 모든이라는 것이 붙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명제가 참이 되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거짓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2의 약수가 될 수가 없는 값인 거지. 그래서 이런 3이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다시 거짓이 되게 하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우리는 발레라고 해요. 반대가 되는 예라고 해서 발레라고 그러고, 자,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모든은 거짓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떤의 느낌은 뭐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단 한 개라도 얘를 만족할 수 있는 값이 있다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뭐 부정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럼 이제 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볼게. 자, 뭐가 있냐면 이고와 또는 있어. 이고와 또는의 부정. 자, 이고라는 거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 집합에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애가 연산이 뭐였지? 그리고에 해당하는 연산. 무슨 집합을 갖다 우리가 그리고라고 썼어? 그치, 교집합. 또는은 무슨 집합이었어? 합집합이지.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그랬어. 그럼 P 또는 Q의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P이고 Q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미안.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not P이고 not Q이다. P라는 것과 Q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을 갖다가 붙였을 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에 대한 부정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정해서 연결하는 거지. 그럼 우리 집합의 관계를 보자면 너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예를 들어서 P라고 하고 너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내가 Q라고 했으면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 시키는 거야? 부정을 씌우는 거니까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정리해줬지. 전체 여집합이 되어 있는 거 여집합 분배가 가능하다.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럼 내가 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너한테 여집합을 씌워주면 P의 여집합, not P의 의미가 되지. 그 다음 Q의 여집합, not Q의 의미가 되죠.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라 했잖아. 합집합의 부정이니까 교집합으로 오는 것까지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니? P이고 Q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씌웠어. 이것에 대해 부정을 해주게 되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진리집합 관계를 보면 P 교집합, Q에 대해서 전체 여집합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정리됐니? 자, 그러면 모든과 어떤에 대한 부정도 서로가 서로의 부정의 관계가 되지. 모든과 어떤도 서로가 부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정리돼요? 지금 여기까지 쭉 정리됐니?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그 51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오른쪽 페이지에 51쪽에 1번 문제 하나 봐봐요. 1-1번 문제. 다음 문장 또는 식을 명제와 조건으로 구별하래요. 자, 1번은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1번은 명제가 되지. 2의 제곱이 3보다 크다라는 명확하게 내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명제야. 근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지.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3x 플러스 4가 19래. 그럼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게 뭐였어? 조건이었지. 자,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참이죠. 자, 4번은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00보다 크대요. x 어차피 사라지지. x의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1이 100보다 클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1-2번도 봐봐. 1 더하기 2가 3보다 크대요. 1 더하기 2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그렇지, 거짓인 명제지. 3이 3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 되겠지. 자, 파이는 무리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 x는 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조건이지. 근데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2-1번 문제 하나 봐봐. 자, 요렇게 써볼게. 2-1번 문제.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자체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땡땡땡 10까지 쓸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자, 1번 P라고 하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리집합은, 자,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도록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할게. 미지수의 값이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이잖아. 사실은 얘는 x제곱이 4라는 걸 만족할 수 있는 x의 값은 뭐가 있어?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겠지?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자, 집합을 쓰는 거니까 대문자 기호를 쓰는 거고 원소 나열법으로 내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2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이번에 Q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Q라고 하는 Q라고 하는 조건이 X는 12의 약수래. 그럼 너에 대한 진리집합을 쓰세요 라고 하시면 Q라고 하는 대문자를 쓰시면 돼요. 자, 너의 원소는 1, 2, 3, 4, 6, 12가 되겠지. 뭐 여기까지 크게 문제되는 거 없지? 지금 다 조건이랑 명제랑 지금 다 구별되지? 자, 2-2번도 볼게. 2-2번 전체 집합이 있는데 얘도 12하의 자연수야. 1, 2, 3, 땡땡땡 10까지. 자, 1번 P라고 하는 조건이 X는 4의 약수야. 자, 그럼 너에 대한 진리집합을 쓰세요. 뭐가 돼요? 1, 2, 4가 진리집합이겠지. 자, 2번에서는 Q라고 하는 지금 조건이 Q라고 하는 조건이 X-2와 X-3은 0이라고 해서 너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하고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냥 방정식에 해 찾는 거지 결국은. 자, 세 번째 R이라고 하는 조건이래요. R이라고 하는 조건 X는 7 이상의 자연수지. 그럼 내가 이 녀석에 대한 진리집합은 누구 이하의 자연수에서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이 10이니까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7 이상의 자연수를 보는 거니까 7, 8, 9, 10이 진리집합이 되겠지. 자, 네 번째 S라고 하는 조건은요. S라는 조건이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10보다 작대. 야,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X제곱이 지금 결국은 9가 되지 않아? 자연수에서 제곱했을 때 지금 9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제곱한 값이 9보다 작아야 되는 원소를 가지는 거니까 1하고 2밖에 안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조금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아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제로 바꿔줄 수 있는 조건을 명제로 바꿔줄 수 있는 단어 2개를 배웠지. 그게 뭐였어?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게 되면 이 조건을 명제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2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자,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얘네들을 연결해서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오는 애들을 갖다가 가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뒷부분에 오는 얘네들을 갖다가 결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정과 결론에 대한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줘도 우리가 하나의 명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 이면이 이제 화살표야. 그래서 Q이다. 앞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읽고, 자, 이 부분을 결론이라고 읽는 거야. 그럼 이 화살표가 바로 연결 문장이 되는 이면이 되는 거지. 자,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럼 이 조건 2개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하는 게 명제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 조건 2개를 이렇게 써줄게요. 자, P 조건인데 X는 2의 배수.
자, Q라고 하는 조건도 써줄게. Q는 X는 4의 배수. 자, 요렇게 써놓고 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연결을 할 때 P이면 Q이다에 대한 연결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요렇게 되면 내가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지.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너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한번 써볼까? 그럼 너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라고 하는 애가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땡땡땡 가는 거죠. 그럼 4의 배수는 지금 뭐가 되냐면 Q는 4, 8, 12, 16 땡땡땡 가는 이런 애들이 지금 Q집합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고 싶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고 싶어. 자, 2의 배수가 2, 4, 6, 8 이렇게 돼 있는데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4의 배수가 안 되는 애들이 여기 존재했니? 4의 배수가 될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하고 있지. 2라고 하는 애, 6이라고 하는 애, 10이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4의 배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4의 배수가 될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돼? 반대되는 얘가 나왔잖아. 발레가 존재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 기호의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일단 짝대기 두 개를 긋고 나서 이렇게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야. 거짓인 명제에 대한 표현이야.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바꿔볼게.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조건 이제 이렇게 바꿀게. P가 4의 배수야. X는 4의 배수. Q라고 하는 애 X는 2의 배수. 자, 그럼 너에 대한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결해볼게. P이면 Q이다를 갖고 연결하면 X가 여기다 써줘야겠지.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치자. 그럼 앞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얘가 지금 가정인 거야. 이러한 숫자들이 있대. 그것들 모두가 다 너의 배수가 되니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될까? 이 얘기인 거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위에서 진리집합들은 그래도 좀 따져봤으니까 다시 써보면 P라고 하는 집합이 4, 8, 12 땡땡땡 가는 이러한 집합이고요. 여기서 Q라고 하는 집합은 2, 4, 6, 8 땡땡땡 가는 이런 집합이 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니? 4의 배수 모두는 2의 배수가 될 수 있니? 그럼 이 명제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가 돼요, 거짓인 명제가 돼요? 참인 명제가 되죠. 자, 요렇게 되는 애들이 참인 명제가 되고, 그럼 우리가 그걸 기호를 갖다 어떻게 쓰냐면 화살표 2개, 짝대기 2개를 쓰는 거야. 자, 이 기호 표시가 바로 뭐라고? 참인 명제를 뜻하는 표현이야. 그럼 참인 명제에 대해서 진리집합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 자,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니?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Q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 포함이 되네. 아, 그럼 참인 명제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P라고 하는 것이 Q라는 것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네. 그럼 방금 전 위에서 봤던 Q라는 거 보면 Q는 첫 번째 거짓인 명제에서 P라고 하는 집합은 Q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됐어, 안 됐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조건이 연결된 명제의 경우에 참인 명제에 대해서는 진리집합 관계가 항상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항상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 쌤, 그러면 얘는 봐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내가 진리집합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벤 다이어그램 한번 써볼게. 2, 4, 6, 8, 10이 지금 여기 들어갈 거고 Q라고 하는 애가 뭐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냥. 여기에 뭐 4, 8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2, 6, 10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 관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참이될 수 없게 해주는 애들이지. 참이되지 않게 해준 애들.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발레라 그랬지. 그럼 발레가 들어가는 부분의 집합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순수하게 P에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녀석들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PQ가 이러한 집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발레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 52페이지 보시면 자, 3-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3-1번에서 x가 전체 집합 U -2, -1, 0, 1, 2의 원소인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써있지. 모든 x에 대하여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자, 앞에 단어 먼저 확인하세요. 앞에 단어가 현재 지금 모든이죠. 단 한 개라도 안 되는 녀석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다 맞아야 돼. -2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0 되지. 0이 0보다 클 수 있어? 클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거짓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대한 발레를 쓰세요 하면 발레는 -2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여전히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있는 원소 어떤 걸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명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엔 어떤 x에 대하여, 자, 어떤 x에 대하여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애 하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 되겠죠. 자, 4번 봐봐. 어떤 x야? 어떤 x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0보다 작대요. 자, 0보다 작은 숫자, 아유 잘못 썼네. 0보다 작다가 아니고 x제곱이 4보다 크다죠. x제곱이 4보다 크다. 야, 제곱해있는 4보다 큰 애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됐죠? 이해되죠? 자, 그럼 3-2번 문제도 볼까? 야, 오늘 많이 안 할 거야. 요 뒤에 역과대오 있고 필요 충분 조건 있는데 오늘은 역과대오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나가면 너희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명제 자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논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장난이라서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천천히 좀 나가볼게. 자,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1번 볼게. 모든 실수 x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0보다 크대. 절대값 x가 0보다 크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야. 왜? 왜 거짓일까? 발레 하나만 들어볼까? 발레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실수니까 발레가 딱 하나 있어. 뭐지? 0.
0의 절대값 씌우면 0이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모든 자연수예요. 자연수 x예요. 자, x 제곱이 1보다 크다도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거짓이 되지. 자, 발레는 누구예요? 1인 거죠. x가 1이 되면 1이랑 같은 거니까. 자, 명제 공부하실 때는 어차피 너네들 이 고등과정에 나오는 명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멘트나 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똑같이 다 나와.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할 때 발레 같은 거는 꼭 같이 적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발레가 뭐 있을까 정도는 꼭 적으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면 좀 편하거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발레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세 번째, 어떤 x죠? 어떤 실수 x, 숫자의 조건은 꼭 확인해야 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드는 느낌 자체가 뭐냐면 올이야 올. 다 돼야 돼.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다 돼야 돼. 근데 이 어떤에 대한 얘기는 4번도 이제 어떤이지? 다 써놓고. 이 어떤이라는 것은 썸이야. 약간 느낌이 영어 단어로 쓰자면 썸의 느낌이야. 썸 탄다 이런 거 아니야. 때때로는 된다고. 썸이 영어 단어로 썸이 한글로 뜻이 뭐야? 야, 너희들이 나보다 영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는 영어에서 손을 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너희는 나보다 영어를 너네는 현직이잖아요. 현역이잖아요, 현역. 너네는 지금 영어가 현역이잖아요. 저는 이제 은퇴했어요. 영어는 관심이 없어요. 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난 수학만 할 줄 알면 돼서. 썸이 뭐야? 때때로지.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라고.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실수 x에서 제곱했는데 지금 0보다 작고 나왔대. 그럼 x가 0이면 되는 거잖아. 진리집합이 x가 0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니? 어떤 자연수 x래요. 어떤 자연수 x. 자, x가 0보다 작대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응?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단 하나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이해돼? 자, 그 다음 4-1번 봐봐. 명제의 연결이야. 명제 연결. 조건의 연결. 연결된 조건이지. 두 조건의 연결. 자, 4-1번 문제. 자, P이면 Q이다. 다시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참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명제가 참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호로 화살표 짝대기 2개 쓰는 거라 그랬지?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자면 진리집합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된다. 자,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는 P면 Q이다가 짝대기가 한 번 더 그어져야 되는 거지. 아니다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때 너희들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거기서 1번 보면 자연수 x죠. 자, 일단 숫자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상황이야. 숫자가 지금 x가 뭐가 될지를 정해줬고, 자, 명제 읽어볼게. x가 9의 약수이면 x는 27의 약수이다. 그러면 이제 가정과 결론을 읽어보자. 가정이 어디까지 가정이냐면 여기까지가 가정인 거야.
그러면 너라는 내가 조건 자체를 내가 P라고 해놓고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1, 3, 9가 진리집합이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X는 27의 약수이다를 보자. X는 X는 27이다의 약수를 보면 너의 진리집합은 1, 3, 9, 27이죠. 자, 그럼 현재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옆에다 써주세요. 참인 명제. 자, 두 번째. 자연수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지금 얘는 뭐냐면 명제하고 지금 얘가요 명제하고 부등식이 콜라보된 문제지. 명제로서 이제 부등식을 표현을 해준 건데, 이렇게 명제랑 부등식이 같이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세요. 진리집합 따져보자. 너의 진리집합을 볼 거야. 얘가 P조건이지? 얘가 Q조건이 되겠지? P면 Q이다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진리집합을 확인해봐야 돼. 그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 그려보고서 확인을 할 거야. P조건은 마이너스 3부터죠. 마이너스 3을 포함한 상태에서 3까지가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죠. 얘가 지금 P 진리집합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마이너스 2면 여기고요, 2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Q에 대한 진리집합이야. 자, 그럼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봐. 누구의 집합의 사이즈가 더 크냐? P랑 Q 중에 P랑 Q 중에 누구의 진리집합의 사이즈가 더 크냐? P가 더 크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P라고 하는 녀석이 Q라고 하는 녀석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현재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건데 자연수 x래요. 자, 숫자가 있고요. x가 12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자, 진리집합 한번 또 따져봅시다. 얘가 지금 P조건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Q조건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P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 따질게. P조건의 진리집합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P조건의 진리집합이야. Q조건의 진리집합을 보면 Q조건의 진리집합은 1, 2, 4, 8이죠. 자, 그럼 내가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그려볼게. 자, P라고 하는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교집합은 존재하지. 뭐가 존재하니? 1, 2, 4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존재하지. 1, 2, 4 빼고 나면 여기가 3, 6, 12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지금 8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니?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진리집합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놓고서 너희들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분집합이 되지 않아. 다시 얘기해서 P면 Q이다가 거짓인 명제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거짓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얘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발레의 집합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발레가 되는 애들의 원소는 여기 들어가 있다고.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발레가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러면 조금만 더 영역을 한번 확인해봐. 이 영역은 P라고 하는 집합에서 Q라고 하는 집합을 뺀 차집합의 형태 아니야? 아니 P에서 Q 뺀 차집합이잖아. P에서 Q 뺀 차집합이니까 발레가 지금 P에서 Q를 뺀 차집합이네. 이렇게 확인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x가 1보다 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 명제는 x가 1보다 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추리선 그려봐. x가 1보다 큰데? 이렇게 가지 않니? 마이너스 1보다 더 큰데요? 참이죠 무조건.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4-2번에 2번은 참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자, 56페이지 잠깐 보고 갑시다. 자, 1-1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인 것의 참거짓을 판단하래요. 자, 기억 보시면은 x가 지금 3보다 크다이면, 자, x제곱이 9보다 x가 3보다 작으면 x제곱이 9보다 작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 자, 보세요. x가 3보다 작아요. 근데 x제곱이 9보다 작은 거죠. 지금 얘가 지금 진리집합 얘가 P고 얘를 지금 조건 Q라고 놓으면 P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자, P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지금 3이라고 하는 애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자, X제곱이 지금 9보다 작은 거잖아. 이것도 2차 부등식 안 배웠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제곱이 9보다 작다는 이거 는으라고 생각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그것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요거는 이제 2차 부등식 배웠니 혹시? 아직 안 배웠니? 너는 아직 안 배웠지. 우리도 아직 안 배워서. 너네 배웠어? 현석아? 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지. 일단 그냥 기호만 써놓으세요. 기호만 써놓으시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 Q집합이. 얘가 지금 Q집합이 되고 얘가 지금 P집합이라고. 그럼 P가 Q에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쓰면 되죠. 거짓을 영어로 F라고도 해요. 영어로 뭐냐? 폴트가 거짓 아니야? 틀렸다. 틀렸다. 참을 우리가 영어로 투르, 찐.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좀 간단하게 쓸 때 F는 우리가 거짓을 뜻하는 거고 참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T라고 쓰기도 해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실수 AP. 자,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이다. 자, 이거는 명제지 얘들아. 이거는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B가 B 플러스 A라는 것 자체는 얘는 지금 교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교환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건 당연히 찐이지. 이건 뭐 반박의 여지가 없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되시는 거고. 자, 디귿 보시면 x 플러스 3이 3-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명제 자체가 될 수가 없겠지. 얘는 명제가 안 될 거 아니야. 왜?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할 거잖아. 자, 얘는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변해. 자, 그럼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썼었어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명제가 아니야. 조건이 명제가 되려면 모든과 어떤이 붙던가 두 개의 조건이 연결돼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얘는 그냥 조건이라서 명제가 아니고요. 자, 리을 볼게. 리을 AB가 짝수야. AB가 짝수이면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홀수래.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칠게요. 야, AB가 짝수지. AB가 짝수면 내가 이렇게 놓을게. A가 2K야. B를 갖다가 M과 N으로 하자. M이고 N이라고 할게. MN은 자연수야. 자, 여기서 N은 자연수.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얘를 보자. 야, A, B 두 개 곱한 거니까 4MN이지. 자, 여기 이거 A, B 4MN이라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M이고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로 묶을 수 있니? 얘네들 2로 묶어주게 되면 2에 대해서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 형태가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m과 n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건 그냥 자연수지. 아니, 자연수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숫자지. 어떤 숫자에다가 2배 했지. 그럼 짝수지. 어떤 숫자에다가 2배 했으면 무조건 짝수지.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더했네. 홀수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죠. 자, 1-1번 볼게. 1-1번 볼게. 내가 수업할 때 목소리 톤을 높이는 거야. 나 원래 목소리 되게 저음이야. 근데 계속 저음으로 하면 너네 다 졸릴걸? 그냥 목소리를 해줘? 9의 배수이면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데? 자, 9의 배수이면 3의 배수래요.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이게 지금 가정이죠. 얘가 결론이죠. 아, 진짜 노잼이다. 진짜 씹노잼이다. 와. 얘가 Q고 얘가 Q야. 야, 그러면 P 조건은 지레시파 따지면 139지. 아, 139란다. 미쳐가지고. 9, 18, 27, 36, 땡땡땡 이렇게 가겠지. 근데 Q 조건은 3, 6, 9, 12 땡땡땡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P의 진리의 집합이 Q의 진리의 집합에 포함되지. P가 Q에 포함이 되니 P는 Q에다가 참이네. 얘는 참인 거고요. 자, 2번에서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참거짓? 얘는 진리집합 안 따져도 얘는 뭐가 돼요? 거짓이죠? 왜? 소수라고 하는 애는 누구부터 시작이야? 2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발레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발레가 되고 있는 거지. 자, 2-1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2-1번에서 부정을 얘기하세요. 자, 1번 파이는 무리수이다. 자, 얘에 대한 부정을 써보면 뭐라고 쓰면 되니? 파이는 무리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에서 파이가 무리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는 무리수랑 무슨 수로 이루어져 있어? 무리수랑 수책에 다시 해줘야 돼? 야, 무리수랑 무슨 수야? 유리수자, 유리수. 그럼 무리수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고. 파이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 자,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보자면
부정에 대해서 좀 자주 쓰는 것들. 자, 부정에서 자주 쓰는 것들 같다랑 뭐가 있어? 같지 않다.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작다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크거나 같다. 무리수, 유리수, 실수, 허수. 이런 애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반대해야 되는 것들. 반대인 것들. 야, 실수가 아니면 허수잖아.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인 거잖아. 그럼 하나만 더. 음수가 아니면 뭐라고 써야 될까? 음의 정수가 아니면 뭐라고 써야 될까? 음수? 그래. 음수가 아니면 뭐라고 써야 될까? 양수? 음수가 아니다. 양수다? 틀리지. 왜? 0도 생각해야 돼. 0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솔직히 목소리 좋지? 이 정도면 꿀보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유, 정신 차려, 동주야. 동주야. 미쳐가지고 이제.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에서 2 더하기 3. 얘가 지금 5보다 크다. 자, 이거의 부정을 쓰세요. 2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3번. x, y가 0이다. 자, 단 x, y가 실수래. 자,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 x,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잘 봐봐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해석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할 수 있어. 너의 해석을 x, y가 0이라는 거는 x가 0 또는 y가 0인 거야. x가 0 또는 y가 0인 거야. 야, 그럼 또는의 부정이잖아. 또는의 부정은 뭐라고 했어? 또는의 부정은 뭐라 했지?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 그러면 얘는 뭐라 쓰면 돼요? 너의 부정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됐냐? 자, 4번.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또는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니까 각각 부정의 이고로 바뀌겠지. 그럼 너의 부정이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위에서 내가 식을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다 이쪽 방향 가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4를 포함한 상태에서 크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인데, 너에 대한 부정을 하면 빵꾸는 색칠이야. 맞지? 빵꾸는 색칠이야. 색칠은 빵꾸로 바뀌지.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 요 사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돼?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 써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3-1번 보자. 자, 10 미만의 자연수 x니까 10 미만이면 1부터 9까지겠지. 1부터 9까지인 거 생각하시고, 두조건 PQ가 P는 x가 홀수예요. P조건 x는 홀수. 자, Q조건 볼까? x는 뭐라고 돼 있니? x는 소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건 not P 읽을 때 뭐라고 했다고? not P 또는 not Q의 진리 집합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일단 P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진리 집합의 관계를 따져보면
1, 3, 5, 7, 9가 진리집합이 되겠지.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소수니까 2, 3, 5, 7이 되겠지. 자, 이랬을 때 너에 대해서 not P야, not P. not P. 아, not P 나 되게 없어 보이네. not P. not. not. 아, 옛날엔 다 그랬어. T자 있으면 무조건 TH 발음 해줬어. not P. 자, not P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니? P의 여집합이 되는 거다. 그럼 P의 여집합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에서 1, 3, 5, 7, 9를 제외한 거니까 2, 4, 6, 8이 되겠지. 자, Q에 대한 여집합을 보시게 되면 Q에 대한 여집합은 1, 2 있고요, 3 있고요, 4, 5, 6, 7, 8, 9가 되겠죠. 얘네들이 여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 자,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해주세요. 1, 2, 4, 6, 8, 9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뭐야? 1, 3, 5, 7, 9에 여기가 3, 5, 7이 여기 들어가겠지? 자, 여기에 3, 5, 7이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9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가겠죠? 맞니? and 1, 2, 3,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되니? 여기에 1, 2, 3, 4, 5, 6, 7, 8 요렇게 들어가지. 됐어? 여기까진 돼? 자,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 뭐냐면 P의 여집합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으로 쳐다봐야 되지. 자, 그러니 나는 노란 색깔을 제외한 흰 색깔들이 원소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해되죠? 드물어간 법칙 쓴 거지. 자, 그 다음 and 3-2번 가자. 자, 3-2번 문제 보시면 실수 x 밑줄 치시고요. PQ가 있는데 P라고 하는 애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Q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가 지금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조건이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진리집합으로 내가 이 표현을 바꿔보면, 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걸 갖다가 내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not이 들어갔으니까 여집합이겠지. not P가 되는 거니까 P의 여집합이겠죠. 또는이니까 합집합 Q가 되시는 거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여집합이 들어가지. 맞지 뭐. 뭘 맞아야. 내가 쓰면 맞는 거지. 여집합을 이렇게 씌워주면, 그럼 이걸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써보면은, 자, P 여집합의 여집합 되는 거니까 그냥 P가 되겠지. 그 다음 합집합은 교집합이 될 거고 Q의 여집합이 되죠.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차집합에 대한 연산 성질과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수직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등식이 주어졌으면 수직선 그리기는 필수야. 너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야. 선생님, 수직선 안 그리면 안 돼요. 필수야. 자, 그럼 P조건부터 내가 먼저 체크를 해보자. P조건 먼저 체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인 애가 포함이 안 되고 2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색칠된 상태에서 1로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2면은 얘가 조금 더 이쪽에 있겠다.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랑 얘를 포함한 상태에서 1이니까 여기에 빵꾸 요렇게 뚫려 있겠지. 야, 여기가 지금 현재 Q조건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P조건이야. 그럼 P에서 누굴 빼야 돼?
Q 부분,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남는 부분의 모습이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 P에서 Q를 빼고 나면 여기가 지금 주황색으로 체크 빗금 쳐놓은 이 부분이 남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이 영역이 되는 거니까 1보다는 큰 거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등식이 되어 있는 걸 집합으로 쓸 때는 아무래도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이쁘겠지. 자, 그래서 진리집합을 써볼게요. 진리집합은 x바 1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자, 1, 2, 3, 4, 5의 원소 xy야. 1, 2, 3, 4, 5의 원소 xy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1번 이렇게 볼게. 어떤 xy. 자, 어떤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5가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떤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만족하는 애가 될 수 있나? 1제곱하고 2제곱하면 5만 될 수 있잖아. 그럼 너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거 1일 때 2이면 되고요. 2일 때 1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참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2번. 어떤 xy에 대하여 어떤 xy 똑같이 근데 x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뭐가 돼? 참이 되지. 자, 이것도 현재 참이 된다. 자, 세 번째. 아니, 있잖아. 더했을 때 5보다 작은 애들.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고. 모든 xy래요. 자, 모든 xy. 이제 모든으로 바뀌었고 x-y가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서 제일 큰 애가 뭐야? 5잖아. 그럼 요 앞에다가 5만 딱 달아놔도 거기서 5를 빼도 0이 5보다 작을 거고요. 4 빼도 5보다 작을 거고 3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1이어도 되고 다 되는 거지. 항상 다 되는 거.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네. 얘도 참이다. 자, 4번. 자, 모든 xy. 여전히 모든 xy야. 자, x제곱에서 마이너스 y제곱. x제곱에서 빼기 y제곱을 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 되지. 딱 하나만 써볼게. 얘가 5일 때 얘가 1인 것만 해도 0보다 작을 수가 없지. 이해되냐? 이걸 우리가 뭐라 쓰시면 돼요? 옆에다가 발레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확인 체크 5-1번 문제 보시면 자,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거짓이면 발레를 제시하세요 라고 했는데 1번 그래서 2x-1이 3이면 x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현재 가정의 상황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지금 가정이 될 거고 그럼 내가 진리집합 P라고 했을 때 너의 원소는 x의 값이 2밖에 없지. 자,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지금 결론 부분이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진리집합을 될 수 있는 원소가 뭐일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식은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내가 만들어 보면 너의 원소는 2랑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지.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하게 되니까 얘는 지금 현재 참이 되는 거지. 됐냐? 2번 x가 3의 배수이면 x는 7의 배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 배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x가 3의 배수인 거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진리집합을 또 따져보자. 자, 너의 진리집합은 3, 6, 9, 12 땡땡땡 갈 거지. 좀 더 써볼게. 12까지만 하면 좀 없으니까 좀 더 써볼게. 12
15, 그 다음 뭐 있어? 18, 그 다음 21, 땡땡땡 이렇게 갈 수 있지. 근데 어떤 애가 나왔어? 7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7의 배수인 녀석이 존재했지. 7의 배수인 애가 존재했지. 포함돼야 안 돼? 포함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거짓이네요. 발레를 써주세요. 발레가 될 수 있는 x는 뭐인 거야? 21인 거지. 그러니까 7의 배수가 아니다라 했으니까 7의 배수 아니들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5, 16, 17 이렇게 7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숫자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7의 배수의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레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 6-1번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QR의 진례 집합의 관계가 PQR이라고 할 때요. 자, 그러면 6-1번은 그림부터 그려보자. 전체 집합이 있으시고요. 자, 전체 집합이 요래 있고,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집합과 Q라고 하는 집합이 현재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 자, R이라고 하는 집합이 P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구해달래요. 자, 거짓인 명제예요. 자, 1번 볼게. R이 이면 P이다는 참이지. 무조건 참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과 거짓을 얘기할 때는 포함 관계를 보는 거다. R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집합이 P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잖아. 항상 참이겠지. 자, 2번 보면, 자, 2번을 보시면 R이면 Q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야, R이 Q에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않아? 아예 안 들어가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야. 그럼 이제 3번 볼게. 자, 3번 보면 R이면 not Q야. 잘 봐. 가리기 한다, 가리기. not Q면 Q 제외한 나머지지.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R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자, 4번 볼게요. 자, 이거 일부러 지금 다 해주는 거다. not P이면 not R이야. not P이면 not R이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했던 건 뭐였었냐면 우리 집합의 성질 중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너희들의 각각의 여집합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지. 야, 요거는 항상 참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R이 여집합이야. 지금 자리 바꾼 거지. 그리고 뭐 했어? 자리를 바꾸고 각각의 부정을 씌워줬지.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했어. 자리를 바꾸고 여집합을 씌웠잖아. 집합 포함 관계 이해돼? 자, 이거는 언제나 참이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언제나 참이에요. 아직 내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미리 질러놓고 얘기를 할게. 자, 요런 관계. 자, R이면 P이다 해서 요렇게 지금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우명제라고 해요. 대우명제라고 얘기한다. 대우명제. 이거 아마 다음 시간 정도? 아니다.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 왠지 못할 것 같지? 다음 시간 정도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대우명제라고 그래. 대우명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우명제에 대해서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야. 대우도 거짓이야. 얘네는 한 세트야. 얘네는 한 세트야. 대우 명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가지고 증명하는 것까지 할 거야. 됐죠? 자, 6-2번으로 갑시다. 나 요거 얘기하려고 4번까지 한 거야.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의 정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6-2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례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명제 not P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화살표 방향을 요렇게 세팅하고 시작할게. 자, 다음 중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대우 명제면 명제가 참인 거지. 자리 바꿔. 자리를 바꿔. 부정을 씌워. 부정의 부정이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자기 자신 되지. 부정의 부정이니까 자기 자신 된다.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내가 너를 가지고 뭘 그릴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내가 이 짓거리를 해놓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집합을 두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자체는 좀 불편해. 따지는 게. 여집합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좀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 근데 멀쩡한 집합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좀 편하잖아. 자, Q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P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렇게 되면 Q가 P의 부분 집합입니다. 1번은 맞는 거지.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P랑 Q랑 합했는데 Q가 됐대. 자, 2번에서 P랑 Q랑 합하면 P가 돼야 된다. P의 교집합 Q는 Q가 되는 거 맞지?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 되는 거 맞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다 되는 건 여기서 나왔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얘들아,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해볼까? 총정리를 한번 다시 해봐. 그냥 쭉쭉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되짚어 보면서 계속 뭘 하고 있지를 좀 고민해보자고. 우리는 지금 명제 파트를 하면서 참이야 거짓이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두 개의 조건이 연결된 명제야. 두 개의 조건이 연결된 명제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무슨 집합을 사용하지? 진리집합. 너 맞아 틀려를 계속 얘기하는 게 진리집합이라고. 아, 결론은 우리의 명제의 참것이든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를 따지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다 보니 포함 관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뭐를 그려놓고 보면 편하다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편하다. 됐니?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뭐 해라? 직관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합에서 했던 일들 지금 여기서 계속 연장선으로 가고 있지. 집합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연장해서 계속 같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요 두 문제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7-1번과 7-2번을 봅시다. 자, 7-1번 문제 보면 두 조건 PQ가 있는데 P라고 하는 조건이 X가 마이너스 3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조건이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대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P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고 현재 부등식이잖아. 아, 수직선 그려야 되는구나. 지금 오늘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상황만 바뀌고 있지? 문제만 바뀌고 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 집합 따지고요. 원소 따지고요. 수직선 그리고요. 돼, 안 돼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수직선 그리자. 멀쩡한 애가 누구니? 마이너스 3은 요렇게 가는 애다. (1보다) 커요.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얘들아, A가 어디 있어야겠니? A라고 하는 애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자, 우리가 부등식을 볼 때 특히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볼 때는 이 생각을 계속 하세요.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A는 정해진 숫자야, 정해지지 않은 숫자야? 정해지지 않은 숫자야. 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싹 다 그려놓고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지.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너의 값에 따라서 여기 있을 수도, 너가 될 수도, 너보다 클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너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돼?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너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너가 될 수도 있고 너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그림만 세팅해주면 되잖아. 이렇게만 되면 되지 않나? 누가? A가. 그럼 일단 A라고 하는 애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1보단 작아야 돼. 그리고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 생각. 야,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럼. 아니 뭐 뭐든지 될 수 있다며. 1이 됐다라고 치자. 얘가 아예 1이 됐다라고 치자. 그럼 또는이란 걸 안 붙였겠지. 그냥 모든 실수를 했겠지. 얘는 1이 되면 안 돼. 근데 얘가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3이라고 쳐보자. 아예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이렇게 갔다고 해도 너를 포함할 수 있어 없어? 너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 3이야. 그래도 P라는 애를 포함해 안 해? 하지. 했니? 포함되니? 아, 등호를 써도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아예 거기도 써있네요. 단 A가 1보다 작다라고 문제 조건에 써있어서 1은 될 수가 없는 거다. 자, 마지막 요거 하고 끝냅시다. 7-2번 문제 봅시다. 자, 명제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자, 요거이면 a-2가 x보다 작고요. 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가 얘가 항상 참이 돼야 돼. 그럼 여전히 뭘 그리면 되는 거야? 수직선 그리시면 된다고요. 멀쩡한 애부터 먼저 써보자. 가정의 부등식이 멀쩡하니까 0을 포함하고 3이 대충 여기다 치면 3에서는 빵꾸 뚫어놓으면 되지. P조건. 근데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P라고 하는 애가 이 P라고 하는 조건이
Q라고 하는 조건 다시 얘기해서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얘를 포함해야 된다고. 누가? 얘가. 그럼 너 바깥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바깥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Q 조건에 대한 세팅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있어야지만 Q에 대한 진리 집합의 세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포함될 거 아니야. 아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너는 A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너보다 같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라고. 좀 격하게 얘기할게. 이 새끼의 대가리를 잡아. 움직여.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그랬더니 얘는 포함이 되면서 0이 들어갔는데 얘가 1쪽으로 오면 얘는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0이라고 하는 발레가 생기면서 참이 될 수가 없겠지. 이해되냐? 그러니 너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이놈 새끼 대가리 또 잡아. 움직여. 왔어. 그래도 포함돼야 안 돼. 되지. 왜? 얘도 빵꾸 얘도 빵꾸. 어차피 얘는 못 가져. 그러니까 얘가 너보다는 큰데 같아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푸시면은 A가 2보다 작다가 되시고 얘가 요렇게 넘어가주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